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청구, 공인중개사한테는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큰 법적 이슈가 바로 전세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건이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그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종혁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미 공동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로 이제 또 높은 시세에 준하는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소송을 수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다수가 당사자가 되는 집단 소송의 형태도 많이 수행을 하셨죠. 예, 꼭 과거에도 여러 당사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데, 최근에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법인에도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는 편입니다. 네, 특히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뉴스나 기사 등에서 연일 이제 깡통 전세다 또는 무자본 갭 투자다 하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세 사기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전세 사기는 유형을 나누자면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허위 매물 또는 이제 허위 보증보험, 그다음에 실소유자를 이제 행세를 해서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 상담을 오시는 분 대부분 깡통 전세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의 담보대출과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소위 전세 사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많이 증대된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쟁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좀 민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일단 먼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으로서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청구, 공인중개사한테는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공제금 청구, 이런 형식으로 해서 피고가 다수 당사자인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 내용 증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증명을 통한 계약의 해지 또는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임대인들이 연락도 받지 않고 두절된 채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이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임대인이 계속해서 이제 주소가 불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송달을 간주시키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이렇게 주소가 불명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게 하거나 가압류 집행의 경우에도 송달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시를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임차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실제로 공시되지 않는 사항란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인중개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또는 이제 중개 매물을 알아볼 때 이러한 설명 의무 그리고 또 교부를 받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개 매물을 이제 설명해주는 사람이 중개사인지 또는 중개 보조원인지를 구별하는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개사와 이제 이런 중개 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공제증서라는 것을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이 공제증서는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공제증서는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할 때 만약에 고의가실로 중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중개사 협회에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억 원, 1억 원의 이제 보증과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 의뢰인들이나 통상적인 이제 일반인들은 자신의 이제 중개 매물,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계약당 1억 원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보통 1년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전체를 통틀어서 1억 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의 수만큼 받게 되는 공제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과 그 대응 방안, 특히 그 중에서 민사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종혁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임차인분들 중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좀 빠르게 상담을 받고 이에 따라서 이제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 주제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한 부동산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적 소송 경험이 많은지 또한 여러 당사자를 대리해서 집단소송 경험이 많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유념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